병원비 청구서를 펼쳐드는 순간 또다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에다 무릎 주사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턱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하나 겁이 납니다. 옆집 영희 씨도 무릎 수술 한 번에 1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던데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더 불안해요. 이런 걱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어르신들 중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약을 멈추거나 치료를 미루다가 오히려 병을 키워서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현재는 은퇴 후 어르신 의료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실무와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경고이자 안내입니다. 혹시 예상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으신 분이 118만 명이 넘었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약 137만 원이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평균 환급 금액은 약 159만 원으로 젊은 층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55세 윤모 씨는 심장수술로 병원비가 총 5,925만 원이나 나왔지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21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5,800만 원 이상을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셈입니다. 놀라운 수치지요. 퍼센트로 따지면 97.9%가 지원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소득 1분위, 중증질환, 사전급여 신청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셨다가는 큰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같은 병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비 영원이라는 말에 혹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지원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쌓아온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5가지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본인의 소득 분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둘째, 본인 부담 상한제의 사전급여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법. 셋째, 재난저기료비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요령. 넷째, 병원에서 꼭 해야 하는 표현 3가지. 다섯째, 매뉴얼에는 없는 실무진만 아는 숨은 팁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아 보이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대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가 상상 이상입니다. 같은 병인데도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소득 기준과 상한액 그리고 환급 방식까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작년 기억만 믿고 계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첫 단계를 잘못 이해하시면 그 뒤로는 줄줄이 손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의 소득 분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 어르신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약 9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분위 어르신은 최고 830만 원까지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9배 이상 차이입니다. 같은 진료를 받아도 소득에 따라 이처럼 결과가 달라지니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소득 분위를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분위를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오래되어 착각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분위인데도 3분위로 알고 계시거나 반대로 4분위인데 2분위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이처럼 분위차고 하나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시는 상황이 흔합니다.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분위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소득분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분위는 매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작년에 5분위였더라도 올해는 3분위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소득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분위가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거 기억에만 의존하고 새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시다 보니 신청 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자신이 4분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스템으로 확인해 보니 2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추가로 300만 원 가까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고 그동안 놓친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반대로 68세 박 어르신은 1분위일 거라 확신하셨지만 실제로는 3분위로 확인되어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부부의 합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께서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수입이 있으면 전체 분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 소득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를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득 분위가 반영되는 시점과 실제 신청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퇴직하신 분은 2025년 7월부터 새 소득 기준이 반영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고소득 시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5분위로 나오지?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단 지사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괜히 착오로 손해보지 마시고 확실히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실무 팁 하나 있습니다. 소득 분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 기억만 믿고 신청하셨다가 실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이랑 같겠지 라는 생각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병원에 입원하실 때입니다. 원무과에 가셔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문장을 반드시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할인 좀 해주세요. 같은 표현은 제도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실제로 수백만 원 손해를 본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급여는 입원 중에 신청하여 퇴원 시 이미 할인된 금액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일단 전액을 낸 후 공단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전급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부담을 줄이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실무에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급여 신청은 입원 당일 또는 늦어도 입원 후 이틀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공단 내부 시스템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평균 2에서 3일이 걸리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수술비는 할인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수백만 원이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류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입원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실에 계실 때 보호자께서 원무과에 제출하시면 되니 꼭 미리 챙겨두세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입원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실제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소득분이 해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의료비 금액 그리고 예상 총 진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통은 95% 이상 승인되지만 중복 신청, 서류 누락,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상한액이 약 90만 원 선이지만 요양병원은 2025년 기준 약 140만 원까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께는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간병비, 특수재료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왜 나는 하나도 할인 안 되냐 며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병원비 내역서를 보실 때는 반드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급여를 놓친 경우에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환급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8월 말이면 공단에서 지난 1년간의 의료비 내역을 분석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9월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평균 2주 안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93만 5천 명이 자동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어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입금받으셨습니다. 반면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지를 받아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공단 계좌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병원비가 몰리는 분들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 본인부담 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 누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1월쯤 본인의 누적 의료비를 확인해 보시고 상한액에 거의 도달했다면 남은 치료는 연내에 몰아서 받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연도를 넘기면 다시 0원부터 새로 계산되기 때문에 치료를 내년으로 미루면 다시 처음부터 본인 부담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병원비가 많을수록 이 전략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연말 집중 치료 전략은 실제로 현장 실무진이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의료 안전망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5만 7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1,582억 원이 지원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건수는 51.1%, 지원 금액은 56.6%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는 커버되지 않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까지 일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검사비, 고가 신약 비용, 특수재료비 등 병원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비급여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여전히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비급여도 다 해준다더라 는 말만 믿고 신청하셨다간 오히려 더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항목별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전액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12만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만으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실무에서만 알 수 있는 숨은 기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개별 심사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약간 초과되더라도 의료적 필요성이 크거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20%, 150%, 심지어 180% 수준인 가구도 개별 심사 통과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조모 어르신은 폐암 수술로 총 3,8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 3,040만 원, 약 80%를 지원받으셨습니다. 결국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76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제도를 알고 제대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병원에서 반드시 말해야 할 문장 3가지. 이건 제가 30년 가까이 실무를 하면서 가장 효과가 확실했던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입원 수속 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전달하시면 원무과 직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한 문장 때문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할인 좀 되나요? 혹은 지원 같은 거 있어요? 처럼 말씀하시면 그런 제도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도 정확한 제도명을 듣고서야 제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 상담 속도도 빨라지고 절차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막연히 재난적 의료비 받고 싶어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다른 제도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 조항까지 함께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다양한 정부 및 민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는 대부분 배치되어 있으며 지자체나 비영리단체의 지원도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언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원 수속 시 원무과에서 입원서를 작성할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만약 입원 당일에 말하지 못하셨다면 다음날 아침 일찍 원무과를 찾아가셔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장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셋째,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이 3문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원무과 직원이 해당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할인 가능한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시면 정확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소득분이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소득분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라면 원무과가 이미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응급처치 후 병실로 올라간 뒤 간호사나 간병인에게 원무과 연락처를 요청하셔서 다음날 오전 중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사전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사후환급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나 투석처럼 고액의 치료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1년치 외래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을 잃었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직계 자녀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마다 이 제도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원활하지만 중소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는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협조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절하려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환자가 정식으로 요청한 제도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무 현장에서 쌓은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주말에 갑작스럽게 응급 입원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팁은 심사 과정 모니터링입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이상 지연된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연 사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한 어르신께서는 제가 안내해드린 팁들을 모두 활용하셔서 1년간 총 5천만 원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은 단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체 금액의 96%를 지원받으신 셈이죠. 이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덕분에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100%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재산, 질병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소득 분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와 소득분위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 의료비 규모를 바탕으로 어떤 제도에 신청 가능한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댓글로 연령, 소득분위, 예상 의료비 등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용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지원 금액이나 승인 여부는 실제 신청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분들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하시게 되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제도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항원동행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와 지원 제도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혜택이나 제도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된 정보만 전달해 드리니 안심하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벌써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큰 금액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절대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의 병원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뤄주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응급실에서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응급실 트리아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선순위를 높이려면 어떤 표현과 정보가 필요한지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위급 상황에서는 단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두시면 절대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가능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돕겠습니다.